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주요 주주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요 주주로 카카오의 이름이 등재되는 셈입니다. 좀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나무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매입해주는 건데요. 반대 주주가 있으면 성사될 수 없는 딜 구조인 만큼 보유 현금을 써서 반대 주주 물량 매수까지 고려 중입니다. 선택은 카카오의 몫이고요. 코인 시장의 핫 이슈를 알아봅니다. 코인 사이트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오늘 바빴죠? 네, 바빴습니다. 방금 전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간단히 요약 좀 해줄까요? 네,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두나무 주식을 인수합니다. 네이버, 네이버페이, 두나무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계획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자회사, 그러니까 두나무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나무는 막연히 카카오와 연관된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업비트의 주주 구성,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죠? 네, 설립자인 송치형, 김형년 두 사람이 최대 주주, 2대 주주입니다. 송 회장이 25.53%, 그리고 김 부회장이 13.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FI들이 10.59%, 7.2%, 5.9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초기 투자를 하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카카오는 이미 전략적 투자자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운영하던 펀드도 청산했고 관계도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지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배력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사회에도 카카오 구성원은 없습니다. 창업자인 송치영 회장에 대한 스토리는 이 클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정확하게는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잖아요. 주식 교환 거래 방식이라고 했던데 어떤 구조로 지분이 거래되는 겁니까? 네, 네이버페이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 신주를 두나무 기존 주주들에게 줍니다. 두나무 주주들은 본인들이 가진 두나무 구주를 네이버페이에 주고요. 이렇게 지분 교환이 이뤄집니다. 이런 기관들의 주식은 이렇게 거래가 될 텐데 두나무 주가 비상장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최근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에서 두나무 주식은 3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9만 원이었으니까요. 주가가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4배 정도 올랐네요. 네, 하지만 이날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30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으로 두나무 주식이 바뀌는 거일 텐데요.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도 지금은 비상장이잖아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거래가는 얼마인지 또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될지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려면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페이는 소액 주주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상장 거래가는 없지만 증권가에서는 네이버페이의 기업 가치를 약 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12조 원입니다. 2배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관건은 교환 비율이겠죠. 뭐 1대2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나무 12조 원은 시가총액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좀 더 멀티플을 반영해서 교환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가치가 들쑥날쑥이 좀 있잖아요. 교환 가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한 10% 정도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카카오 계열사가 네이버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나무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건데요. 반대 주주가 있으면 성사가 될 수 없는 딜 구조인 만큼 보유 현금을 써서 반대 주주 물량 매수까지 고려 중입니다. 선택은 카카오의 몫이고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사업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이버가 업비트 인수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걸 두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두나무를 인수하느냐? 네. 네이버의 수건이 해외 진출이거든요. 음.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데 포털을 가지고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중고거래 플랫폼 커머스였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업비트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 페이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네, 두 기업은 서로 완전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핵심이 닮아 있습니다. 바로 거래 중심 사업, 트랜잭션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두 기업 모두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노하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 네이버페이 앱에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결제까지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두나무의 최고 경영진, 거버넌스 관련된 변화는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페이는 이번 두나무 인수 이후 IPO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네이버페이의 주요 주주가 되는 송치형, 김형년 두 두나무의 창업자는 엑시트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두나무에서는 현재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영 거버넌스도 네이버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송치영 회장은 더 이상 두나무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네이버에서 이해진 의장의 오른팔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송치영을 네이버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몇 주간 코인 시장이 핫했었는데요. 이번 두나무와 네이버 간의 딜도 코인 시장에 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코인 사이트에서도 코인 시장의 변화를 계속 조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